자, AI에게 언어라는 뇌가 이미 있다면 여기에 눈까지 달아주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메타와 뉴욕대학교가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서 AI에게 시각을 더해준다는 게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현재 AI를 설명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언어 모델은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한 번도 본 적 없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도 그걸 완벽하게 묘사하는 경지에 올랐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 아닌가요? 딱 플라톤의 동굴에 갇힌 천재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AI는 현실 세계를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오직 텍스트라는 그림자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한계도 물론 큰 문제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어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AI 발전의 엔진이 곧 멈출지도 모를 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AI를 어떻게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연구진들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진짜 통합된 모델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통 기존 방식은 이미 다 만들어진 언어 모델에 시각 기능을 그냥 덧붙이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시각과 언어를 한데 묶어서 완전히 새로운 통합 모델을 훈련시킨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기존 모델이 가진 편견 없이 언어와 시각이 정말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똑똑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차세대 AI, 그러니까 여러 감각을 가진 다중 모드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4가지 핵심적인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진이 찾아낸 4가지 핵심 열쇠는 이렇습니다. 첫째, 시각 정보를 RA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요. 둘째, 다양한 데이터를 섞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의 가능성을 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에이라는 아주 똑똑한 구조를 사용해서 모델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 열쇠들이 각각 어떤 문을 여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죠. 첫 번째 발견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는 시스템이랑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당연히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RA, 우리말로는 표현 오토인코더라는 단 하나의 우아한 방식으로 이 2가지를 전부 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걸 증명했죠. 데이터를 보세요. 시각적 이해도, 그리고 이미지 생성 능력. 이 2가지 성능 벤치마크 모두에서 RA 방식이 기존 방법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아키텍처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두 번째 발견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던 통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보통 시각 데이터를 추가하면 언어 능력에 일종의 세금이 붙어서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텍스트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비디오 같은 시각 데이터를 막 추가해도 언어 모델링 능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언어와 시각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델의 규모를 점점 키우려고 하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딱 부딪혔습니다. 바로 다중모드 훈련에 숨겨져 있던 퍼즐, 확장 비대칭쌍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언어랑 시각이 똑똑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언어가 더 똑똑해지려면 더 큰 뇌, 그러니까 더 많은 모델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시각은요, 더 많은 경험, 다시 말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한쪽은 모델 크기에 굶주려 있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에 굶주려 있는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산상으로 최적의 효율을 내려면 1쪽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은 언어 데이터에 비해서 시각 데이터를 무려 51배나 더 많이 필요로 한대요. 51배요?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각 쪽 훈련을 부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언어 쪽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낭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우아한 아키텍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전문가 혼합, 우리가 흔히 MOE라고 부르는 모델이죠.
MOE는 여러 개의 전문화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두고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가장 잘 처리할 전문가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모이나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말 유능한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거예요. 딱 보고, 아, 이거 언어네? 복잡하니까 전문가 여러 붙여서 처리해. 이렇게 뇌 용량을 팍팍 쓰는 거죠. 반면에, 이건 시각 데이터? 양이 엄청나네? 이건 이쪽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처리해. 이렇게요. 심지어 알아서 척척 언어 담당 전문가랑 시각 담당 전문가로 역할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진짜 똑똑하죠. 이렇게 자원을 기가 막히게 배분하니까 아까 그 엄청났던 요구사항 차이를 절반으로 확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이미지를 볼 줄 아는 더 나은 챗봇을 만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월드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모델한테 그냥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를 보여줬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물리 법칙을 예측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아기가 세상을 계속 보면서 자연스럽게 중력이나 인과관계를 터득하는 것처럼 AI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직관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RA라는 단일 표현 방식이 AI 아키텍처를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둘째, 시각과 텍스트 데이터는 서로 돕는 관계라서 이제 우리는 무궁무진한 비디오 데이터를 AI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셋째, MOE 아키텍처가 그 까다로웠던 확장성 퍼즐을 풀어서 앞으로 더 크고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드디어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AI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연구는 AI를 텍스트라는 동굴 속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서 현실 세계에 빛으로 이끌어낼 최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 AI가 마침내 그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